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수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들을 점검하고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빨간 공 3개,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 2개를 꺼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빨간 공 2개가 나와야 되겠다. 자, 전체 공 개수는 합쳐서 5개가 되겠죠. 5개 공에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자, 빨간 공 2개가 나와야 되겠다. 빨간 공이 3개가 있었으니까 3개에서 좀 2개를 꺼내면 되겠다. 라는 조합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 컨비네이션 2가 10이 되겠고, 3 컨비네이션 2는 3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니까 10분의 3 처리되는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자체를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에서 50까지 잔수가 각각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딱 뽑았습니다.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 자, 이거나 이제 또는 이란 얘기죠.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그러니까 이제 합집합의 확률 이런 형태가 되겠죠. P, A 합 B 이런 형태의 좀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덧셈 정리에 대해서 질문 던진 거죠. A 확률 더하기 B 확률, 그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A 확률을 구하려면 3의 배수인 가지수를 구해야 되면 3의 배수 몇 개가 있을까요? 50까지 해서 3일은 3, 그 다음에 3, 6, 18 이렇게 치면 16개가 있겠고, 4의 배수는 4일은 4, 4, 2, 8 12개 있는 건가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교집합 부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12의 배수가 되겠죠. 12의 배수는 4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확률 형태로 표시를 해야 돼서 우리가 확률을 구하게 되면 50분의 16 더하기 12 빼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확률 계산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50분의 이게 얼마가 되는 건가요? 12, 12, 2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24. 그럼 또 약분이 또 한 번 더 되는 건가요? 그럼 12, 여기 이제 25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그럼 이제 25분의 12가 답이 되거나, 자, 2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또는 이거나 이런 형태는 이제 합집합의 확률 이런 형태라서, 덧셈 정리를 좀 머릿속에 기억을 떠올려서 풀이를 좀 진행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딸기 파이 4개, 오렌지 파이 5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서진이와 지은이가 차례로 파이를 한 개씩 꺼낼 때 두 사람 모두 오렌지 파이를 꺼낼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꺼낸 파이는 다시 넣지 않습니다. 파이 꺼내서 뭘 걸고요? 먹으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자, 전체는 파이가 9개 있었으니까 먼저 서진이가 꺼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개 중에서 오렌지 파이를 좀 꺼내야 되는 거니까 오렌지 파이는 5개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은이가 꺼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이 개수가 좀 줄었습니다. 물론 오렌지 파이 개수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8분의 4. 자, 이게 이제 확률의 이제 곱셈 정리를 물어보는 거죠. 뭐 이게 상황이 좀 이렇게 바뀐 그런 형태에서 됐습니까? 아하, 뭐 곱하기 계산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약분해서 뭐 이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계산 결과는 18분의 5 해서 뭐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단원을 이제 뭐 골고루 넘어가면서 한 문제씩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번 이어집니다. 독서 체험 교실에 참가한 어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60명 대상으로 독서 체험 교실에서 한 활동을 조사한 것이다. 활동에서 한 명을 택할 때 2학년일 때 독후감 쓰기를 한 학생일 확률을 구해달라. 2학년이란 전제 조건이 좀 깔린 거죠. 이때 이제 독후감 쓰기.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죠?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이제 판단하는 부분들이 이 문제의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2학년이란 전제 조건. 그럼 2학년이 몇 명 있었습니까? 28명이 있었겠고, 그 중에서 독후감 쓰기를 한 학생은 12명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형태 됐죠? 그래서 이제 확률은 28분의 12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4, 7이 28, 4, 3, 12 이렇게 이제 약분되는 거니까 답은 뭐 깔끔하게 7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의 내용. 자, 큰 틀에서 다시 한번요. 자, 뭐 표가 뭐 이쁘게 좀 정리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택했는데 그것이 2학년이라는 전제 조건이 이렇게 딱 깔린 거죠. 이 항목이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 독후감 쓰기를 한 학생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명확하게 체킹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뭐 이 부분만 좀 알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건데 이 부분들이 정확치 않으면 이제 전혀 엉뚱한 답을 대가는 거니까 확실하게 이론하고 매치업해서 공부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자, 이때 이제 확률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A하고 B하고 교집합했을 때 이게 이제 공집합이 되는 이런 경우가 배반 사건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주어진 식 좀 처리해 줄 때 A의 여집합 이렇게 된 것은 1-PA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 BB 이런 형태가 15분의 16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이항시켜가지고 깔끔하게 좀 처리를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PA-PB 이 부분들이 이제 15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와 B의 확률. 그래서 원래는 A 확률 더하기 B 확률.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의 확률을 빼야 되는데,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없습니다. 이건 이제 5분의 3을 쓰는데 15분의 9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두 식을 좀 더하게 해주면 PA는 15분의 10 되는데 이제 2로 좀 나눠야 되죠. 2P, 아니 뭐 2까지면 곱하기 한 형태를 좀 쓸까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 이제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빼기를 하게 되면 이제 B 확률이 되는데 이거 이제 15분의 8 이런 형태로 나오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이제 그러면 PA하고 PB를 좀 곱하기 해달라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분의 5에다가 그 다음에 15분의 4 이렇게 좀 곱하기 해드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요건 좀 약분해서 3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45분의 4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반 사건. 과연 이제 배반 사건이 어떤 경우냐? 교집합인지 공집합인 경우다라는 사실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뭐 어느 정도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의 형태에서 나와 있던 그런 항목들 확실하게 좀 잘 기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0개의 제비 중 당첨 제비가 3개가 있습니다. 희찬이와 승민이가 차례로 제비를 한 개씩 뽑을 때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아야 되겠다. 승민이가 이제 두 번째 뽑는 거죠. 그렇다면 승민이 뽑을 때는 먼저 희찬이가 뽑은 상태에서 뽑을 수도 있고 뽑지 않은 상태에서 뽑을 수도 있고, 큰 틀에서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뽑은 제비는 넣지 않는다. 상황 변화가 좀 있는 거니까 좀 신경을 써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먼저 희찬이가 뽑을 때는 제비가 이제 10개가 있었고, 10개 중에서 이제 당첨 제비를 뽑을 때면 3가지가 되겠고, 승민이가 뽑을 때는 9가지가 되겠고요. 당첨 제비는 2개로 줄어 있을 겁니다. 당첨이 안 되는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7가지가 되겠고, 제비는 다시 또 줄어져 있고, 자, 당첨 제비 3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여기 이제 더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뻔했습니다. 자, 더하기 해서 계산하면 이제 승민이가 제비를 뽑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0분의 되겠고요. 자, 3 공통에 2 더하기 7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됐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9가 약분되니까 10분의 3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 사실 이 문제, 좀 이제 학습을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해뒀다면,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그런 확률인데, 사실 희찬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이제 먼저 뽑는 거니까 그냥 10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어떤 공부를 해뒀어야 되냐면,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과 희찬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 되어 있었다면, 사실은 이 문제 그냥 뭐 희찬이가 뽑을 확률 10분의 3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이렇게 답을 구해가게 되면 좀 시간도 좀 많이 절약해가면서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내용들 좀 알아두고 있으면 좀 보탬이 되는 거니까 그냥 승민이가 뽑는 확률만 구하지 마시고요. 희찬이가 뽑을 확률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둘을 좀 비교해 가는 이런 공부까지 미리 해두면 많은 보탬이 좀 되겠습니다. 함께 풀이할 문항은 7번입니다. 어느 반 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경을 쓴 학생은 16명이었습니다. 이반 학생 중에서 안경을 쓰지 않은 여학생의 비율이 이거 말이 좀 복잡해져 가는데요.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안경을 썼느냐 안 썼느냐, 남학생 여학생 이런 거죠. 남녀 되어 있고 안경을 썼다 쓰지 않았다, 이런 형태로 좀 정리가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표를 좀 정리를 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전체는 36명이다. 이렇게 36 쓰면 되겠고요. 안경 쓴 학생이 16명이다. 안경을 쓴 학생이 이제 16명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이 이제 20명이 되겠다. 이렇게 좀 되면 되겠고요. 안경을 쓰지 않은 여학생, 안경을 쓰지 않은 여학생, 요 형태인데, 비율이 3분의 1이다. 36에 3분의 1이니까 12명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렇게 되면 안경을 쓰지 않은 남학생은 몇 명이 되는 건가요? 명수를 좀 이렇게 합쳐야 되는 거니까 8명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고, 됐죠? 자,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2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안경을 썼을 때, 안경을 썼다는 전제 조건이 깔렸고요. 남학생의 비율이 16분의 9다. 16인데 남학생의 확률, 와,
이제 조건부 확률 형태로 주어진 거죠. 그렇다면 요게 이제 곧바로 어명이 되겠습니다. 안경 쓴 학생이 16명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9명이다. 됐죠. 자, 그렇다면 뭐 이 정도면 많이 채웠습니까? 그럼 이제 뭐 계산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 이제 17 이렇게 좀 채워가면 되겠죠. 자, 이제 그다음 문제 읽어볼까요? 이반 학생 중에서 택한 학생이 남학생이란 전제 조건이 깔렸을 때 안경을 쓰지 않았을 확률은, 자, 남학생이란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니까 그럼 17번 계산해주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남학생이라는 전제 조건 중에 안경을 쓰지 않았다.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이 이제 8명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이제 17분의 8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뭐 둘을 좀 더하기 하라 해서 이제 답을 뭐 25 구해가는 것은 뭐 뒤쪽 선수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하하, 요 내용들은 이제 뭐 어떻게 표로 좀 깔끔하게 좀 잘 정리해 가느냐, 이런 형태가 풀이의 가장 좀 핵심적인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36명 대상으로 한다. 전체 36명 처리해줬고요. 안경 쓴 학생이 16명이다. 안경을 쓴 학생이 16명이다. 처리가 되어 있고, 학생 중에서 쓰지 않은 여학생 비율, 안경을 쓰지 않은 여학생의 비율, 이 부분이 3분의 1, 전체의 3분의 1이니까 12명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죠? 자, 뭐 16명에 20명이 자동 나온 거 있고, 계산해서 또 이쪽 자동 나왔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 자, 안경을 썼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을 때 남학생이, 와,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조건부 확률이 되어 있습니다. 안경을 썼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남학생의 확률, 이런 형태로 계산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명수 나오고, 그러면 이제 남학생의 명수가 되겠고, 그러면 여학생 명수도 사실 나오니까 뭐 칸이 전부 다 채워지는데, 우리가 이제 구해가는 부분인데, 남학생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안경을 쓰지 않았다. 뭐 충분히 이제 요게 가지고 이제 충분히 이제 답을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부분 칸 채우는 부분들은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조금 긴 문장 속에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건부 확률 문장을 좀 표현된 부분들을 해결해 가는 거니까 좀 꼼꼼한 면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동전을 모두 던져 모두 앞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4번 던지고, 알겠습니다. 동전을 2개를 던졌는데 모두 앞면이 나온다. 그럼 확률이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주사위를 이제 4회를 좀 던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뒷면이 적어도 1개 나온다는 이야기는 모두 앞면이 나온 거에 반대니까 4분의 3 이런 확률일 때는 주사위를 몇 번 던지죠? 3회 던지겠습니다. 이런 시험 시행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알겠습니다. 이때 자, 이런 시행 결과 이 시행에서 주사위 3의 배수의 눈이 2번 나왔을 때 주사위를 4번 던질 수 확률. 와, 주사위 사실 4번 던질 수도 있고 3번 던질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주사위를 4번 던졌을 확률 구하라.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문제 자체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조건부 확률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4분의 1. 그럼 주사위를 4번 던져야 되는데 3의 배수는 3, 6 이렇게 되니까 확률 자체는 좀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4번 중에서 몇 번 나와야 된다? 2번 나와라. 이런 얘기니까요. 그럼 알겠습니다. 3분의 1이 제곱이 되겠고 3분의 2에 또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주사위 4번 던졌을 때 2번 나올 확률이 되겠고, 그 다음 4분의 3 확률로는 이때는 3번을 던지는데 또 이제 또 2번 나와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이 제곱이 되겠고 3분의 2에 1제곱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주사위를 3의 배수인 눈이 2번 나왔을 때 확률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4번 던졌을 확률 쭉 해서 4번 던졌을 때가 이제 요 앞쪽에 해당하는 거죠. 이 확률들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써야 되는 계산이 조금 복잡해져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좀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자, 뭐 어떻게 처리해 줄까요? 뭐 3배수 부분들을 뭐 그냥 깔끔하게 할까요? 그래도 뭐 그냥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4 컨비네이션 2부터 좀 처리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4 곱하기 3 나누기 2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6 이렇게 될 건데, 그죠? 그럼 이제 6 했을 때 6 부분에 이제 3 이 부분이 이제 하나가 약분되면 되는 거니까 4는 있었고 3의 4제곱에서 3의 세제곱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이제 여기 이 하나 남은 부분하고 2 제곱해서 그럼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8 이렇게 그냥 곧바로 써도 되겠죠? 제곱에 8 이렇게 좀 곧바로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3, 그 다음에 여기 또 3 이렇게 처리가 됐고, 3이 좀 약분이 좀 많이 되는데 그래도 3 세제곱을 좀 공통으로 좀 노는 게 좀 좋을까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4는 있고요. 그러면 3 두 번 있고, 그 다음에 또 2도 한 번 이렇게 있고,
됐죠? 아하, 계산 결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4 곱하기 3 세제곱분의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공통 부분들을 좀 현명하게 좀 처리해서 가서 좀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아예 약분을 좀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럼 이렇게 약분을 해서 이제 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7, 여기는 또 이렇게 약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27이 아니라, 여기는 또 그러면 좀 54로 가는 게 좋은 건가요? 일단은 좀 정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27분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얼마가 들어간가요? 여기 또 그럼 27분의 9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럼 27분의 2 이런 형태가 됐습니까? 여기가 27이 아니라 D가 또 이렇게 남아있군요. 이거 계산 좀 꼼꼼하게 잘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뭐 약분 해가면서 54로 좀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54분의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되면 3을 곱하게 2를 곱하게 해주니까 4가 되겠고, 여기는 9가 되겠고, 여기는 그럼 54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무슨 이렇게 산수해서 우리가 좀 버벅거려야 되죠? 13분의 4 해서 계산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13분의 4 있겠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뭐 큰 흐름 틀에서 이제 무엇을 구해가는지 부분들이 잘 되면 되는데, 이거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계산식 좀 복잡해지니까 계산하는 데서 좀 신경을 좀 쓰긴 써야 되겠군요. 자, 큰 흐름 틀을 보게 되면 동전을 좀 두 부에 던지는데 모두 앞면이 나온다. 4분의 1이 되겠고, 그때는 이제 동전을 좀 주사위를 좀 4번 던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번 던진다. 이렇게 이제 나눠졌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시행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3의 배수가 이제 2번 나왔다. 2번 나오는 부분들이 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아래에서 나올 수도 있어서 나오는 경우를 하게 되면 이때 2개의 확률 좀 더하게 해야 되는데, 이때 4번 던졌을 확률, 그러니까 이런 이제 2번 나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4번 던졌을 확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큰 틀에서는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겠고요. 그 확률들은 이제 구하게 되게 되면 이제 4분의 1 곱하기 4번 던져서 2번 나온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독립시행 확률 형태로 좀 계산된다는 거죠. 4분의 3일 때는 3번 던져서 또 역시 또 2번 나온다. 이렇게 구해간 거니까. 그 다음은 이제 뭐 연산을 매서 꼼꼼하게 좀 잘 하면 되는 건데, 컨비네이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계산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계산 미스가 날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해서 풀이해야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흰 공 4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 색을 확인하고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반복하겠습니다. 검은 공이 2번 나오면 시행을 멈추기로 할 때 공을 꺼내는 시행을 5번 한 후 멈추겠다. 그럼 5번째가 이제 결국은 뭐요? 검은 공이 2번 나온다 했으니까 5번째에 2번째 검은 공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그 전에 4회 동안 진행하는 동안 무슨 일이 생겨야 되는 거죠? 검은 공은 이제 1회 나오고, 나머지는 뭐 흰 공 자체가 3회 이렇게 나오는 일이 좀 발생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5회째에 검은 공이 좀 나와서, 검은 공이 이제 뭐 2번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뭐 검은 공 2번 나오면 이제 멈추기로 하는 거니까 이제 멈추다, 이런 규칙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공 꺼내는 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독립시행이 되겠고요. 4회 동안 검은 공은 한 번 나와야 되겠다. 검은 공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공 6개 중에서 검은 공이 2개가 되어 있으니까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그죠? 3분의 1이 한 번, 3분의 2가 그러면 3번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번째 시행에서 또 검은 공이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자, 계산을 좀 열심히 좀 잘 해야 되는데, 3의 지수가 그럼 몇 번이죠? 3의 5제곱이 됩니까? 이렇게 처리되겠고, 4 곱하기가 있겠고,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인 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80일에다 뭐 이게 243이 되는 거죠. 243, 48, 32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되는 그런 이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뭐 약분되는 요소가 좀 안 보이네요. 자, 243분의 32 이렇게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독립시행 확률을 확실하게 좀 공부했느냐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색의 공 3개를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넣습니다. 공 2개가 한 상자에 들어있을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빈 상자가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그렇죠. 공이 3개고 상자가 4개인데 공을 넣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뭐 전체 가짓수는 자연스럽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공은 서로 다른 상자에 넣는 가짓수가 몇 가지일까요? 상자 개수가 4개니까 4가지가 되겠고, 두 번째 공을 넣는 방법도 4가지, 그 다음 공도 4가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가짓수는 뭐 사실은 뭐 중복 순열 뭐 이런 형태에서 뭐 전체 가짓수를 계산하라, 이런 취지로 좀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뭐죠? 공 2개가 한 상자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3개의 공이 있는데 공을 그럼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공 자체를 2개, 1개점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3 컨비네이션 2, 1 컨비네이션 1 이렇게 해서 이제 조를 좀 나눠가면 되겠고요. 나눈 다음에 그럼 어떻게 주면 되죠? 이 공을 이제 이 덩어리를 2개짜리 공을 뭐 집어넣으면 되겠죠. 상자가 4개 있으니까요. 4 집어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1개의 공을 다른 상자에다 딱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런 형태에서 계산하면 되겠죠? 4 하나 좀 약분 되겠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16이 되겠고 뭐 계산 결과니까 3, 3은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게 16분의 9 해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상황을 이제 뭐 어떻게 좀 잘 해결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의 취지인데, 자, 2개가 한 상자에 꼭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는 방금 전에 어떻게 했죠? 공을 이제 뭐 2개, 1개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조를 나눈 거죠. 조를 좀 나눠서 그럴 때 이 공을 좀 집어넣고 그 다음 또 1개짜리 공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수를 해가면 자, 무난히 좀 처리할 수 있는, 자, 맨 처음에 이제 접근 자체를 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잘하면 매우 또 쉽게 처리가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하는 정수 ABC 모든 순서상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했는데 요게 좀 더 0이 아닐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사실은 좀 0이 아닐 확률 구해가는 부분들은 좀 쉽지가 않은데, 자, 이건 좀 상황을 바꿔서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A-1, B-1, C-1 요게 이제 0이 되는 경우 이 부분들을 전체에서 어떻게 되죠? 빼주면 되겠죠. 0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반대는 이제 0이 되는 경우니까 이런 부분을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그럼 이제 이 중 문자가 하나가 1인 경우 이렇게 되면 이제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A가 1일 때, B가 1일 때, C가 1일 때 이렇게 되니까 계산은 뭐 나중에 3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요.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B 더하기 C는 9 이런 형태를 좀 계산해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요건 이제 1인 경우, 요건 이제 서로 다른 2개 중복을 허락해서 9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뭐 이거 사실은 0부터 9까지 이렇게 되니까 막 계산 결과 10까지 이렇게 처리해도 뭐 계산하는데 뭐 큰 지장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되면 이 부분들은 어쨌든 이제 30가지 정도 이렇게 좀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개가 1이 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C 값이 뭐 결정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이것도 이제 2개 선택한 2개가 뭐 A, B일 때, B, C일 때, C일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3가지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뭐 자동으로 C 값은 결정되는 거니까 그냥 뭐 3가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3 곱하기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대략적으로 되는데, 자, 전체 가지수를 구해가야 되면, 전체에서 이제 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거는 이제 뭐 중복 조합 형태니까 서로 다른 3개에서 10개를 선택하는 가지수가 이제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 그 중에서 지금 30까지, 자, 이 부분들은 좀 위에가 A가 1인 경우에서 이거에 이제 속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게 좀 겹치는 내용이니까 빼야 되겠죠. 3 이렇게 좀 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용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죠? 3이면은 12 컨비네이션 10이면은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러면은 12 곱하기 11 2로 나누니까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6이 되는 건가요? 자, 66분에 처리해서 그러면 27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3으로 약분됩니까? 3, 9, 27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2분에 22에서 9를 빼는 거니까 13 이런 형태, 아주 독특한 형태의 수 모양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22분에 1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6건의 이제 확률을 구해서 이용해서 풀이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요런 표현들 뭐 0이 아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이제 0이 되는 경우를 조사해서 이제 반대되는 경우, 즉 6건을 이용한 걸 확률을 구해가는 이런 풀이를 진행하는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눈치채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뭐 적어도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눈치채서 이제 6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해가는 건데, 뭐 그런 요소들이 좀 적은데 우리 이렇게 좀 스스로 판단해서 이런 거는 0 되는 경우를 좀 알아가는 것이 좀 편리해. 이런 것들 좀 이렇게 평상시에 연습을 통해서 스스로 좀 판단해서 풀어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한 문자가 1이다라고 처리해주면 나머지 문자는 이런 부분을 구해가야 되는데, A가 1일 때, B가 1일 때, C가 1일 때 3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고, 중복조합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모양이니까 계산해서 이제 나오면 되겠고요. 자, A가 1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을 때 이 부분을 구해가는 과정 중에 B가 1인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이제 이게 반복되는 부분들이니까, 겹치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을 좀 빼게 해서 가지수에 가는 절차. 됐습니까?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6건을 이용한 이런 풀이, 이런 모양들을 좀 기억해야만 하는
어찌 생각하면은 좀 우리가 이제 연습을 좀 하다 보면 좀 대표적인 그런 형태 중에 하나인데 그건 이제 연습량에 좀 따라 좀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니까 함부로 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대표적인 형태 6건을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좀 잘 기억 속에 넣어뒀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에 대해서 두 사건 A 사건, B 사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립이 되라.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B 집합은 몇 개를 좀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일단 PA를 좀 구하게 되면요. 원소가 4개니까 6분의 4, 3분의 2 해서 이제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고 PB 확률도 구하면 되겠습니다. 원소가 3개짜리니까 뭐 확률은 이제 2분의 1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독립이 돼야 되겠다 하면 그럼 뭐죠? 우리가 독립한다게 될 때는 뭐 A 교집합 B 이런 부분들이 PA 확률과 PB 확률을 좀 이제 곱하기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겠다. 사실 이제 곱하기를 하게 되게 되면 6분의 2 약분 안 합니다. 6분의 2가 되겠다. 즉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좀 몇 개가 돼야 되겠다. 2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A 교집합 B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제 원소의 개수가 이제 2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쓰니까 좀 되게 이상하네요. 이게 N, A 교집합 B 이런 형태로 좀 써야 되겠죠. 그죠? 네,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겠다. 자, 근데 그 2개의 원소는 A 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좀 있으니까요. 그럼 1, 2, 3, 4 중에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4개의 원소 중에서 2개의 원소를 골라서 B 집합을 만들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B 집합 자체는 원소가 3개가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원소 하나는 그럼 어떻게 되겠죠? 1, 2, 3, 4가 아닌 5, 6, 그 2개의 원소 중에서 하나를 좀 골라서 B집합을 만들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6에다가 2를 곱하기 해서 그러니까 B집합은 12종류를 좀 만들 수 있겠다 이런 형태가 이 문제의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독립이다라고 돼 있을 때 독립이다라고 돼 있을 때 뭐 독립 자체가 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요 부분들이 성립하면 독립,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 이런 이론 정리만 좀 확실하게 돼 있으면 그에 맞춰서 이제 집합을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집합의 원소가 좀 2개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A 집합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는 2개를 골라서 교집합에 들 원소를 만들고 나머지 원소들 또 하나를 또 골라서 원소 3개를 채워가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 되죠? 조금 복잡해지는 듯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렸으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수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흰 공 N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내겠습니다. 흰 공이 적어도 1개가 나와야 되겠다. 그 확률이 15분의 14 이상이 되려면 자, N은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몇 개 이상이 있어야 됩니까? 질문 던졌습니다. 자, 전체는 공 개수가 N 플러스 3개가 있고요. 그곳에서 이제 2개를 꺼내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확률을 계산하면 되는데 자, 적어도 1개 나와야 되겠다. 이러니까 우리는 그럼 이런 건 6건을 이용하면 되겠죠. 적어도 1개의 흰 공이 나와야 되겠다 라는 얘기는 뭐 반대가 되는 경우 검은 공을 모두 꺼내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3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확률, 이 부분들이 15분의 14보다 커야 되겠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n 플러스 3 컨비네이션 2분의 여기는 뭐 3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이항식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요게 좀 작거나 같다가 되죠. 15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n 플러스 3 컨비네이션 2가 크거나 같다. 3 곱하기 그럼 4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n 플러스 3 n 플러스 2 되겠고 나누기 해준 부분은 5분을 곱하기 해주면 이제 90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웃한 두 숫자의 곱인데 90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 10 곱하기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뭐 굳이 뭐 우리가 전기에서 뭐 인수분해를 하지 않아도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n은 얼마가 되겠죠? 7이 되면 되겠죠. 얘는 7보다 크거나 가야겠다. n의 최소값 얼마다? 7이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또 이제 뭐 적어도라는 이런 표현 나왔으니까 이제 6건을 좀 이용하면 되겠고요. n이라는 좀 개수가 좀 정해지지 않아서 살짝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뭐 차분하게 이제 6건 확률의 계산식만 좀 이렇게 세워갈 수 있다면 또 뭐 나름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 ABCDF를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다음 규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즉 3분의 1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열심히 시계 방향 유탄 곡점을 이동을 하고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즉 3분의 2 확률이 되게 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탄점을 옮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번을 좀 던졌는데요. A에서부터 출발해서 점 P가 2에 도착해야 되겠다. 2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시계 방향으로 2칸 가는 거네요.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뭐
알겠습니다. 그럼 시계 방향으로 두 칸을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시행을 몇 번 했습니까? 6번 하게 되면 이제 6번 움직여야 되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야 되면 그럼 4번은 뭐 해야 되죠? 제자리 걸음 해야 되는 형태가 되죠. 즉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 시계 방향 두 번에 시계 반대 방향 마이너스라고 할까? 그 시계 반대 방향도 이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이제 두 번 더 추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6번 중에서 시계 방향을 4번 나오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가는 방향. 근데 이제 반대로도 갈 수 있는 거니까 반대로 생각하게 되게 되면 자, 반시계 방향 이런 형태로 좀 4번 가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또 2번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반시계 방향 하나, 시계 방향 하나 이런 형태가 또 추가돼야 되겠죠. 자, 요렇게 이제 결론을 좀 내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번 중에서 4번이고요. 시계 방향이 확률이 3분의 1이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4번 일어난다면 아닌 부분들이 이제 2번 일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는 6번 중에서 뭐 한 번이라고 하죠. 뭐 시계 방향이 한 번, 3분의 1, 시계 방향이 아닌 3분의 2가 뭐 5번 이렇게 일어나는 확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두 가지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하게 해주면 되겠다.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전부 보게 되면 분모는 3의 6제곱이 뭐 자동으로 되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건 6 컨비네이션이 그러면 6 컨비네이션이 되게 되는 거 이건 뭐죠? 6, 5에다가 2로 나누니까 이게 참 3이니까 15죠. 15 곱하기 2 제곱엔 또 4가 이렇게 있겠고. 더하기 여긴 또 뭐가 되겠습니까? 6 곱하기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2의 5제곱 와우 2의 5제곱 숫자가 커지는데요. 이런 형태가 있겠습니다. 자, 계산을 하게 되면 요 부분에 이제 3이라는 인수가 좀 있고요. 여기도 3이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3이라는 인수를 좀 하나 소거하게 되면 3의 5제곱으로 좀 바꾸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자, 요거를 20으로 갈까요? 뭐 공통을 또 끄집어낼까요? 자, 어쨌든 5 곱하기 4 쓰고 다음에 이제 그러면 2의 6제곱 이런 형태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는 3의 5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을 때 4니까 2의 제곱, 2의 제곱을 뭐 공통으로 이제 끄집어내고 5 더하기 그럼 2의 4제곱이니까 16 이런 형태로 계산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게 21이니까 그럼 또 21은 또 3을 또 약분 하나 또 더 되는 건가요? 그러면 3의 4제곱 처리가 되겠고 21, 37이 21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81분의 47, 28에서 계산되겠죠. 이거 뭐 계산이 좀 살짝 좀 복잡하긴 한데 81분의 28 해서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마지막 뒤쪽 파트 부분은 뭐 독립시행 확률 주사위를 뭐 계속 이렇게 던져가는 그런 형태니까 독립시행 확률을 좀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과연 A에서 출발해서 E에 도착하는 경우가 언제이냐. 정상적으로 보면 시계 방향이 2번 간다, 반시계 방향이 4번 간다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2번 부분, 4번, 그다음 2번 이 부분들이 이제 제자리 걸음 역할을 하는 이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서 6번 중에서 4번 나와요, 6번 중에서 1번 나와요. 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처리된다는 사실,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좀 알아가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던지는 것은 독립시행 확률이라는 사실, 독립시행 확률 계산할 때 이제 이렇게 이항정 형태로 계산되는 거니까 계산이 좀 복잡한 부분 요소가 좀 있으니까 평상시에 좀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또 잘 극복해야 될 그런 내용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번 살펴봅니다. A, B, C, D 네 반 학생이 각각 2명씩 있습니다. 8명이 그림과 같은 좌석번호로 지정 8개의 좌석 중 한 개를 택하여 앉을 때 같은 반의 두 학생끼리는 좌석 번호가 차가 1 또는 4가 된다. 차가 1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바로 옆에 앉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되고 그다음 차가 4가 된다는 얘기는 위아래로 이렇게 역시 옆에 앉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좀 앉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앉는 경우는 뭐 옆으로 앉는 걸 기준으로 따지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을 수 있고 모양들만 좀 확인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는 짠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하나를 좀 기준으로 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가면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하나 있는 이런 경우는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4개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2개인 경우, 2개가 이제 좌측에 있을 때, 가운데 있을 때, 우측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없을 경우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을 좀
생각보다 쉽게 끝나갔습니다. 전체를 쭉 따가서 앉는 가지수는 전체 숫자를 좀 나열하는 가지수니까 이제 8팩토리얼 처리가 되겠고요. 보게 되게 되면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좀 선택된 이 줄 옆에다 이제 반을 좀 가서 배치를 하면 되는 거니까 반 배치 그 가지수가 얼마예요? 반 배치해 주면은 뭐 반을 나열하는 거니까 뭐 4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반 학생이 앉을 때 좀 이렇게 이제 두 명이 앉아야 되는 거니까 둘이 좀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4 2의 4제곱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해주니까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확률식이 좀 한 방에 곧바로 딱 나오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5팩토리얼 처리가 되는 거니까 8, 7, 6 해서 이제 약분되면 되겠고 2의 4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이 2의 세제곱이고 여기가 또 다시 2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2의 4제곱이 약분됩니다. 그러면 7하고 3 남고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전체 계산 결과는 37, 21, 21분의 1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요 틀 잡아가는 요 부분들이 뭐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엔 뭐 계산하는 순서도 이제 이렇게 좀 모양이 나오면 이곳에다가 이제 뭐 반을 먼저 배치를 하고 그 반 학생들이 가서 앉고 이런 형태로 좀 절차만 조금 생각해주면 그 다음에 좀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어찌 생각하면 그렇게 뭐 어렵게 아닌 거고 어찌 생각하면 또 이걸 또 어떻게 풀지? 이렇게 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복습 좀 철저하게 좀 잘해야 되겠네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수를 각각 mn이라고 좀 하겠습니다. 방정식이 한 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동시에 주행을 4번 했는데 자 주어진 값이 이제 마이너스 1 되는 경우가 3번 이상 또 일어나야 되겠다. 좀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 같은데 뭐 하나하나 좀 해결해 가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1은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인수분해를 처리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해서 요 2차식에서 이제 허근들이 나오는 거겠고 뭐 허근 나오는 거니까 근을 대표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이꼴 제로를 만족하는 거니까 주어진 식에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이꼴 마이너스 1 이런 형태 모양을 좀 생각해 달라 이런 문제 유형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은 이제 세제곱이 1이 되는 거니까 뭐 세 번마다 좀 규칙이 돼가는 그런 형태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m하고 n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뭐 한쪽에서 뭐 제곱 형태가 된다면 이쪽에서 2 근데 이제 세제곱이 있으니까 2하고 5가 나온다면 이제 n쪽에서 이제 1에 해당하는 건 1하고 4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겠고 반대로 이쪽에서 1, 4 이런 계통이 나오면 n쪽에서 2, 5 이런 부분이 나와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가지수가 아니면 뭐 두 가지니까 네 가지 이렇게 돼야 되겠고 전체는 뭐 그럼 8가지 이렇게 돼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사위를 2번 던졌다. 그러니까 36이 되겠고 8가지다. 그러면 4, 2, 8, 4, 9, 36 이렇게 처리되니까 전체 확률은 또 9분의 2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뭐 답이 9분의 1이라는 게 아니고요. 자, 요런 값이 나오는 확률이 이제 9분의 2가 되는데 4번 중에서 또 3번 이상이다. 와우. 그럼 이제 여기가 또 뭐죠? 그러면 독립시행이죠. 똑같은 걸 좀 4번 이렇게 막 진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종 계산은요. 4번 중에서 3번 일어납니다. 이렇게 9분의 2가 3번 일어납니다. 그러면 9분의 7이 한 번 일어나요. 더하기 4번 중에서 4번 일어난다. 9분의 2가 4번 일어나요. 뭐 이런 형태의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뭐 계산이 좀 그럼 복잡해져 가는 건가요? 일단은 9의 4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4 컨비네이션 3은 4가 되겠고 2의 세제곱 8, 그 다음에 뭐 7 이렇게 좀 남아있는 모양 그 다음에 2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건가요? 됐죠? 그러면 9의 4제곱 처리가 되겠고 2의 4제곱이 공통이 되는 거에다가 그러면 앞쪽이 2, 7이 14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겠죠? 자, 그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게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15니까 또 3의 요거는 3의 8제곱으로 바꿨으면 이제 3의 7제곱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게 15였으니까 3, 5, 15에다가 이게 그럼 16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되네요. 그러면 이제 3의 7제곱에다가 5, 6, 30에다가 그러면 이제 80이 되겠습니까? 해서 이제 최종 답 3의 7제곱분의 80 해서 결과를 얻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K 값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80을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되셨죠?
자, 우리가 좀 과거에 공부했던 이런 허근 갖는 식 간만에 나와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대신 그렇게 많이 복잡한 내용이 나온 게 아니니까요. 인수분해에서 허근 갖는 이런 식들 요거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되겠고, 문제에 주어진 부분들이 요거 뭐 상수항 이항시켜서 나온 부분들이니까 이제 여기 제곱하고 1제곱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겠다. 뭐 그다음에 세 번마다 규칙 요것만 좀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2, 5가 나오면 이제 1사가 나온다.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이제 가지수에서는 4가지가 된다. 이런 부분들만 점검해 가면 뭐 전체 8가지 해서 무난히 풀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될 때 이게 확률에서 이제 9분의 2 구하고 끝이 아니라 그걸 또 이용해서 다시 이제 독립시행으로 가는 거니까 연결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살짝 헷갈릴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복습은 좀 철저히 진행을 해야 될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이제 까다롭게 좀 출제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경우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연결시켜서 다시 독립시행으로 연결해가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번 문제 살펴봅니다. 1부터 9까지 하나씩 적혀져 있는 9장의 카드에서 동시에 3장의 카드를 선택할 때 카드에 적힌 어느 두 수도 연속하지 않을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선택하는데 연속한 수가 없도록 좀 선택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뭐 카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9장의 카드를 좀 나열한다 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3장의 카드가 연속하지 않게 나열한다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은 전체 나머지 6장의 카드를 좀 전부 다 미리 나열해 놓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장의 카드가 좀 나열됐다고 보면 나머지는 이렇게 7개의 틈에다가 3장의 카드를 나열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런 형태로 해서 나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체는 뭐 9 팩토리얼 이런 형태가 이제 전체 나열 가지수가 되겠고, 전체 나열 가지수 중에서 이웃하는 뭐 좀 3장의 카드가 이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가지수, 이렇게 좀 관점을 좀 달리해서 보게 되면 무난히 좀 접근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계산이 좀 생각보다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7 팩토리얼까지 지워질 것 같으니까 9, 8 남고요, 6, 5 이렇게 좀 남는 그런 형태의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또 약분이 좀 되나요? 3, 2에다가 2는 또 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3, 4, 12, 5 이렇게 해서 12분의 5 해서 가볍게 풀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계산 결과는 좀 가볍게 처리돼야 되는데, 문장 구성으로 봐서는 뭐 9개의 카드 중에서 3장을 선택할 때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9 컨비네이션 3 뭐 이런 식으로 좀 풀 가능성이 좀 농후한, 근데 이제 그런 형태로 접근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웃한 두수가 없다라고 해지면은, 그러면 뭐 전체에서 또 뭐 2개가 이웃할 때 3개가 이웃할 때 뭐 빼고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좀 쉽지 않은 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좀 이 주어진 상황의 관점을 좀 달리해서 전체를 좀 나열할 때 3개의 숫자가 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부분, 뭐 이런 관점으로 해서 관점을 좀 달리해서 풀이를 접근해 가면 좀 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자, 지금 아이디어를 좀 적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 제가 좀 설명한 부분들을 차분하게 또 다시 한번 좀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효율적으로 풀이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합 A, B, C, D, E가 있습니다. SE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 서로 다른 두 집합을 차례로 선택할 때 첫 번째로 선택한 집합 A 집합, 두 번째로 선택한 집합 B 집합. 자, 근데 특이한 수식이 또 성립하네요. 성립할 확률들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들을 골라냈는데 교집합이 뭐 그러면 교집합은 뭐 공집합이 될 수도 있죠. 이 부분들이 0이라면 그럼 뭘 풀어야 되죠? NA 더하기 NB 이런 부분들이 0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없겠죠.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교집합이 하나라면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은 A, B 합이 이제 3이 풀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교집합은 하나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원소가 애초부터 하나일 때 원소가 좀 하나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5 컨비네이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B는 원소가 좀 2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 교집합의 원소가 하나 있으니까요. 여기 가지고 있는 원소는 또 B도 가지고 있고, 그럼 나머지 원소 4개 중에서 하나를 좀 더 고르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A집합의 원소가 2개라면 5 컨비네이션이 5개도 골라놓으면 되겠고, B집합은 그럼 원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집합의 원소가 하나인 거니까 여기 5개 중에 2개 골라놓은 요 2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B집합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5, 4, 20, 요것도 10 곱하기 2에서 20, 이런 가지수가 이제 40까지가 되겠군요. 자, 그 다음 이제 A 교집합 B 원소의 개수가 2개라고 치게 되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B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합이 그러면 6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문제 풀어야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면 5개 중에서 2개를 일단 고르면 되겠고, 그렇다면 B 집합은 이미 요 2개의 원소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원소가 그럼 이제 4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2개의 원소가 더 필요한데, 그러면 나머지 3개의 원소 남은 것들 중에서 2개를 좀 골라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30이 되겠고, A 집합의 원소가 3개라면 5개 중에서 3개를 좀 고르면 되겠고요. 자, 이때 이제 교집합이 2개라는 부분을 신경 써야 되죠. 그러면은 B 집합을 만들려면 요 3개의 원소 중에서 2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원소가 또 하나 더 필요한데, 그럼 3개를 뺀 나머지 원소니까 원래 전체가 5개 있죠. 5개 3개 뺐으니까 2개 원소 중에서 또 하나를 골라 놓으면 되겠습니다. 3, 2, 6에 60 이렇게 처리지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소가 4개라면 5개 중에서 4개를 골라놓고, B집합은 원소가 좀 2개가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 4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좀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6 여기 또 30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되셨죠? 와우, 가지수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죠? 160까지가 나오네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뭐 확률과라고 했으니까 뭐 전체 가지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차례대로 꺼낸다라고 했던 부분들 좀 신경 쓰면 되겠죠. 뭐 두 집합을 선택을 하는 건데, 원소가 이제 5개 있으면은 원래 부분 집합의 개수가 32개인데 공집합이 아닌 이렇게 됐으니까 전체 부분 집합 개수는 31개가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차례로 이제 선택을 딱딱딱딱 해가야 되는 거니까 전체 개수는 맨 처음 선택할 때 31가지, 그 다음에 30가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동그라미 하나 딱딱 약분이 샥 이루어지게 되면, 인수들에서 이거 약분이 좀 안 되는 건가요? 93분의 16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패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93분의 16 이렇게 나왔는데, 와, 이것도 좀 더하기 하는 건가요? 더하기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9 이렇게 처리되는 거네요. 109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뭐 꼼꼼하게 좀 처리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좀 이게 중요한 이 문제에만 성립하는 아주 독특한 성질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뭐 철저하게 체크하면서 계산해야 되겠죠.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면 뭐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을 선택하는 건데 이런 일은 없으니까 이건 해결됐고, 교집합의 원소가 하나라면 이제 이런 수식을 좀 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교집합이 2개라면 이런 수식을 풀어야 되겠다, 이미 딱 이렇게 좀 정해진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뭐 3이 나올 때 이제 1 더하기 2, 뭐 0은 안 됩니다. 교집합의 원소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2 더하기 1 이런 경우, 그 다음에 6 되는 경우는 2, 4, 3, 3, 그 다음에 뭐 4, 2 이런 경우. 자, 이때 이제 뭐 교집합이 2개가 나온다라는 이런 전제 조건을 꼭 지켜가면서 해야 되겠죠. 원소를 2개 선택하면 이미 이제 B집합은 교집합이 2개가 되니까 이 원소를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5개에서 2개를 뺀 나머지 3개에서 뭐 2개를 또 더 선택해야 되겠고, 이렇게 이런 절차를 좀 정확하게 좀 잘 지켜가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좀 마지막에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뭐 2개 어차피 뭐 35개의 부분 집합 중에서 2집합을 선택하는 건데, 이 부분들을 뭐 자칫 잘못해가지고 또 30일 컨비네이션이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안 됩니다. 차례대로 선택하는 거라서 31개, 30개 이런 형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요소들. 자, 신경 쓸 요소들이 좀 많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차분하게 하나하나 좀 처리해가면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좀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잘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A와 B가 각자 자신이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서 나오는 수가 더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A와 B의 주사위 전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주사위가 아닙니다. A는 6의 눈이 2개 있고요. 나머지는 2의 눈. B는 4, 3 이런 눈으로 구성되어 있군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뭐 뭘 풀어야 되는 건가요? A, B가 각각 한 번씩 드는데 A가 이길 확률이요? A가 이기려면 2는 나와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죠. B는 이제 3, 4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A가 이긴다는 얘기는 A가 6의 눈이 나와야 되는 거죠. 6의 눈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6면 중에서 2면이니까 6분의 2 처리해서 3분의 1 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B가 무엇이 나오든지 간에 계속 이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가볍게 답은 3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먼저일까요? 현재까지 4번 게임에서 A가 3번, 와우, 3분의 1 확률인데 3번씩 이겼습니까? B가 한 번 이긴 상태라고 했겠습니다. 4번 이기는 사람, 먼저 이기는 사람이 최종 우승이라고 했을 때 A가 최종 우승할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게임에서 그냥 곧바로 이기면 되겠고요. 그 다음, 진 다음에 두 번째 게임에서 이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지고, 이길 수도 있고, 그 다음 더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자, 지금 이 상황이라면 B가 1승한 상태인데 벌써 3승이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하게 되면 B가 4승 돼서 B가 먼저 이기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겠다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계산은 이제 3분의 1이 되겠고, 요 계산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지금 3분의 2의 제곱에다가 3분의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막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전부 다 더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 공통에다가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9분의 4 처리해주면 되겠고, 3분의 1에다가 9분의 9 더하기 6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그러면은 뭐 27분의 1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27분의 19 해서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주사위 상황이 조금 색다른 그런 모양 형태로 되어 있지만 뭐 그 부분들이 뭐 매우 복잡하게 된 게 아니고 뭐 6위는 나오면 무조건 이기는 거니까 확률 3분의 1도 무난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 3번 이긴 상태에서 한 번 이기거나 진 다음에 이기거나 그 다음에 이기거나 이렇게 뭐 세 가지 경우 또 각각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논리 절차 부분, 뭐 절차 좀 지켜가는 부분들. 근데 이 뭐 절차 지켜가는 이 부분, 2번 문제 풀이 부분들이 그렇게 뭐 아주 많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만 침착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1, 2, 3, 4, 5, 6, 7 X집합이 주어져 있고요. X집합에서 X집합으로 가는 1대1 대응인 함수, 와우, 함수가 주어져 있을 텐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홀수가 됐을 때는 두 번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겠고, 짝수일 때는 이렇게 돼 있다. 짝수일 때 근데 요거는 양변의 합성함수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렇게 세 번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온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짝수는 세 번마다 이렇게 규칙이 되겠고, 홀수는 뭐 두 번만에 자기 자신이 나오는 이런 규칙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면은 홀수들을 보게 되면 홀수가 1, 3, 5,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수 대응은 뭐 이렇게 벤 다이그램 그려서 알아보면 되죠. 1, 3, 5, 7, 1, 3, 5, 7 이렇게 됐을 때 두 번 하게 되면 이제 결국 자기 자신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면 뭐 자기 자신으로 뭐 전부 다 이렇게 가고 있으면 무조건 뭐 두 번 합성함수 이렇게 뭐 FF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요, 요런 거만 있는 게 아니고 1357, 1357, 1357 이렇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가는 게 이제 3개면 나머지 하나는 다른 걸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요소가 2개. 자, 그러니까 이제 이 4개 부분들을 이제 두 개로 좀 짝을 지어야 되는 거죠. 4 컨비네이션이, 2 컨비네이션이, 2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조편성을 하고요. 그러면 두 개를 짝을 지어서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가게 만들고 하나는 이제 크로스 되게 이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어느 거를 자기 자신으로 가게 할까요? 그냥 이 팩토를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부 다 약분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4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 이제 6가지 되겠습니다. 이런 건 물론 이제 한 가지가 되겠고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1357, 1357, 1357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두 개씩 좀 짝을 지어서 이제 크로스로 가고 이제 자기 자신을 가는 경우가 이제 없는 경우, 4개인 경우, 2개인 경우, 없는 경우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면 되는 그런 형태. 이거는 그러면 이제 4 컨비네이션이 2 컨비네이션이 하고 2 팩토리에서 이제 조편성만 하면 되겠죠. 조편성을 딱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러면 몇 가지가 되는 건가요? 3가지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3가지 경우 이렇게 조를 나눌 수 있는 경우가 그러면 이렇게 전체 가지수가 좀 되겠습니다. 합치면 그러니까 홀수 부분들에서 만들 수 있는 규칙은 이제 10가지 경우가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짝수들, 와우, 짝수들은 그러면 2, 4, 6 이렇게 있는 거죠. 2, 4, 6, 2, 4, 6 이렇게 있는데 함수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와, 이런 겁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럴 때 이제 자기 자신 나와라 이런 얘기인가요?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자기 자신이 가는 경우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한 번 되겠고요. 자, 또 다른 경우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2, 4, 6, 2, 4, 6, 2, 4, 6, 2, 4, 6 이렇게 됐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되죠. 이렇게 가게 되면 되고 2, 4 가면 되겠고 그럼 4는 6으로 가고 그럼 6은 또 2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차려지면은 결국은 좀 되겠군요. 자, 근데 이제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2가 이제 또 4로 가는 걸 하는데 2가 6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이런 가지수는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합치니까 이것도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럼 전체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돼 있는데 전체는 물론 이제 1대1 되니까 7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위에 이제 홀수 부분들은 홀수 부분들의 규칙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10가지가 나왔고 짝수 부분들 이렇게 동시에 먼저 그럼 이제 곱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7, 6, 5, 4, 3, 2 10 곱하기 3 처리인데 10은 2, 5, 10 처리해주면 되고 3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4 곱하기 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4, 7, 28, 27, 14, 16 처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답은 168분의 1 이렇게 나오겠는데요. 됐죠? 함수 대응인데 이게 홀수 부분들의 규칙, 짝수 부분들의 규칙이 좀 사뭇 달리 돼 있어서 어찌 생각하면은 뭐 하나 정도 규칙만으로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 유형인데 두 개가 또 동시에 또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라서 쉽지 않은 형태가 또 20번에 나왔네요. 역시 수원고 뭐 이렇게 쉽게 가는 문제로 끝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홀수 부분들에서 이렇게 두 번마다 규칙되어 있는 이런 요소들을 했을 때 뭐 자기 자신으로 전부 다 가는 이 부분들이 4개. 이게 좀 되게 이제 규칙적으로 한 겁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는 녀석이 2개일 때, 자기 자신으로 가는 녀석이 아예 없을 때. 자, 뭐 처음 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자기 자신을 가는 녀석이 이제 2개일 때 이걸 알아보려면 일단은 숫자 자체를 이렇게 2개의 조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조편성. 그 다음에는 어느 쪽이 조편성. 그 다음에 어느 쪽이 자기 자신과고 어느 쪽이 또 크로스 되느냐 이런 형태에서 나열 이런 개념. 됐습니까? 그래서 가지수 구하기 이런 부분들 신경 써야 되겠고 그 다음은 그러니까 조만 나누게 되면 이제 우리는 왜냐면 이제 크로스 갈 거로 좀 정했으니까 조를 나누는 가지수에서 이렇게 구해가는 부분들. 되셨죠? 자, 요 부분들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고, 뭐, 3개짜리 부분들은 오히려 조금 수월하게 좀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에서는 2가 4로 가는 경우를 보여드렸는데, 2가 6으로 가는 이렇게 경우, 이런 부분들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4는 또 뭐, 2로 가고, 6은 또 4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뭐 큰 무리 없이 또 처리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뭐,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까탈스러운 그런 요소들, 어찌 생각하면 뭐 아주 너무 쉬운 그런 문제 형태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좀 뭐 아주 너무 어려운 문제로 구성된 건 또 그렇게 좀 많이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제법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두세 문제 정도 좀 보이는 그런 시험 문제 유형이니까 복습들 철저하게 잘해서 실력을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수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